추가로 5년 더 제출하신 세액 공제 관련 내역에서 제가 3,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천만 원입니다. 공제 중복된 내역까지 정리를 하니까 3천만 원이 나와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부당 인적 공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둘 중 하나여야만 했어야죠. 인적 공제 기준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으려면 말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인적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치를 포함해서 최소 1,700만 원의 세금 탈루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기본 인적 공제에 더해서 3천만 원 사용액을 통해서 세금 탈루 더 추가 검토하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국세청이 계산해준 대로 했으니까 괜찮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다. 그래서 5년치만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런 말장난을 말고 5년치만 내도 되니 5년치만 내겠다. 이런 속편한 소리 말고, 공영방송 사장이면 최소한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오전에 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했더니 뭐가 거짓 해명이냐고 저한테 오히려 되물었었습니다. 윤리의식이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로 떨어지는 사람이 KBS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세청이 안 받겠다고 하면 불법으로 탈루한 세금 기부라도요 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 10년보다 그 더 전에도 혹시 부당 인적 공제 있었으면 다 토해내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인 부당 인적 공제 적발,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말장난스러운 거짓 해명,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장난은 안 했고요.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추징 납부세액은 5년간 세액이라고 해서 그걸 냈고요. 또 황 여전히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10년치를 요구하셔서 냈는데 세금 납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오전 중이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네, 국세청이 안 받겠다고 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국세청이 만약에 안 받겠다고 하면 기부라도 하십시오. 예, 10년치 그냥 사과 쭉 하고 기부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국세청에서 뽑아주는 자료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 탈루는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 국세청 자료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신 거 자료 바로 제출하십시오. 부당 인적 공제 등 지금 밝혀진 것보다 아마 세금 탈루가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더 늘어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부모님 한 분이고요. 네. 그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인적 공제 더 드러나면 뭐 사퇴하십니까? 아니 뭐 가정을 질문이신데 제가 뭐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퇴하신다는 얘기시죠? 답변하십시오. 네, 가정을 전제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뻔뻔스러운 답변입니다. 박정봉 후보자, 사과의 3원칙 알고 계시죠? 네. 네. 잘못된 것에 먼저 동의하고 그리고 사과를 한 다음에 조치할 행동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이냐.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 담이 온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거짓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내뱉었다가 자료가 드러나면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그때서야 슬쩍 면피성 사과를 합니다. 어제 제가 추가적인 부당 인적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는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한 사과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처음에 밝힌 최근 5년치 부당 인적 공제 외에도 과거 최소 10년간 추가적인 부당 인적 공제가 있었다는 점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어제 국세청한테 문의해 추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최소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 전에는 밝히지 않았던 부당 인적 공제 세금 탈루가 있었다. 맞습니까? 네. 네. 두 번째, 본인도 이미 저희 질의 전에 추가적인 부당 인적 공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과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 인적 공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뭐가 거짓 해명이냐 그러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거짓말이 아닌 게 없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으로 해명한 것들은 사과하셔야겠죠. 대통령 대담은 촬영본도 공개하지 않고 기억의 오류다, 완벽한 착각이다.
라고 사과하시더니 대놓고 드러난 거짓 해명은 사과 안 하십니까? 이 부분들 다 사과하십니까? 황 의원님, 제가 이 첫날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면서 가족공제에 제 어머님이 등록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인지했고 바로 신고해서 국세청에서 발부받은 체납 금액에 대해서 납부했다고 그 외에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하신다는 얘기신 거고요. 네, 예, 10년치. 네네 그 사실은 이전치도 사실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다 국세청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관계를 제가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첫날부터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분명히 국세청에 추가적인 불법 인적 부당 공제 세금 납부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친과 살지 않았던 기간 전부 다 부당 인적 공제에 해당합니다. 그 세금 아직 납부 안 하셨죠? 네, 지금 아마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 세금 탈루가 드러나면 사퇴하겠냐라는 질문에는 답변 안 하셨는데 자료 제출은 아직 안 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들 소득세 내역, 뭐 증여세, 부동산 내역 뭐 이런 것들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계셨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연락은 또 안 시켜주고 계시고 뭐 평사원은 해준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아십니까?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2013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014년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요? 문재인 정부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십니까? 다 거짓말 위증으로 낙마한 공직 후보자들입니다. 거짓말, 위증, 과거 정부에는 주요 낙마 사유였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국민이 엎드려 절받듯이 사과받아야 하는 괴기한 정권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마치 잔다르크처럼 정치 공작의 희생자로 만들어 놓고 500만 원짜리 금품은 조만한 인사치레로 꾸미고 놓고 갔다. 부부싸움 했냐라는 말로 국민을 조롱하는 박장범 후보자. 이미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권력에 아부하며 받은 자리니 그 어떤 거짓말도 상관없다.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지키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박장범 후보자의 그 알량한 단어 선택, 쪼만한 그 안에 담겨있는 맥락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이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박장범 후보자 행간을 읽다. 영어로는 뭐 read between the lines.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려 생각합니다. 직접 드러나지 않은 숨은 뜻을 파악한다. 맞습니까? 네.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의 행간을 읽어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KBS 행간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면 융비어천가 아니면 땡윤 뉴스 뿐입니다. 언론의 제1책무인 권력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오히려 권력을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행간과 행동으로 그 누구보다 더한 간신이 되어버렸고 그 스스로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관리하고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은 모른다라고 했던 대왕고래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셨던 대왕고래 어떻습니까? KBS는 발표 당일에 뉴스에 무려 10꼭지 산유국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1365초를 할애하고 산업부 장관까지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검증의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사자한테 속은 것 아니냐,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비판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KBS는 또 이런 비판들 앞에서 눈을 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가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 다음 날 KBS는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 주간에 나서더니 예능까지 총동원해서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첫 공식 언급이 나온 10월 24일 직후에 한국갤럽등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한다라는 조사가 결과 나왔습니다. 10월 31일 KBS는 젤렌스키 인터뷰를 톱뉴스로 내보냈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무려 7꼭지 889초를 안보 문제에 할애합니다. 안보 이슈를 부각하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게다가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해줘라.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된 날입니다. TV조선, 채널A, MBN까지 이날 모두 톱뉴스로 담았던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KBS만 유독 국민의 공분에 박절하게 8번째 꼭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종편들마다 최소 PPT 보시면 이거 방송자 보시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뉴스 전체 평균 12.9건인데 KBS 1.5건, 심지어 TV조선도 11건을 방영을 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기했을 때 초기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26일간 지상파 3사 종편 4사가 모두 12.9건, 근데 1.5건. KBS는 대놓고 눈 감아주는 꼴이 아닙니까? 게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참 한심하다 못해 처참할 지경입니다. 11월 12일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단독 톱으로 명태균을 제쳐놓고 줄기세포 이식을 톱뉴스로 보도합니다. 이날 줄기세포 이식을 다룬 방송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KBS만 유일하게 단독으로 톱뉴스를 올립니다. 이러니 내부에서마저 이게 뉴스가 맞냐, 그야말로 후지다, 이런 질타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줄기세포 이식이 국정농단보다 중요한 상황입니까? 14일 단독 보도는 더 처량합니다. 명태균이 영장 청구 다음날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했지만 김 여사는 답하지 않았다. 이러니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얘기가 나오고 윤비어청가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습게도 이재명 당대표나 야당에 대한 부정 보도는 정반대로 늘 톱뉴스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도의 가치를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행간에 드러난 속뜻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땡뉴 뉴스를 반복하는데 모를 것 같아요? 이러니까 신뢰도만 급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이 아니에요?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후보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KBS 노조 구성원들의 95%가 후보자에 대해서 사장으로는 부적합하고 사장으로 낙점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파우치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시겠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장으로 임명을 어떻게 됐든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장범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국민이 결국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함께 심판할 것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